네, 반갑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초반에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요. 자, 이후에 쭉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가 1.4%, 나스닥은 0.6%, S&P 500은 0.9%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살짝 걱정스러웠거든요. 경제지표가 뭐 예상했던 대로 안 좋게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죠.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한 6% 빠졌죠. 네. 쭉 내려가면서 그냥 시총 1등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AI 쪽은 말씀드렸듯이 약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죠. 오르는 놈은 또 올라요. 구글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AMD, 엔비디아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AI 칩과 관련해서 새로운 경쟁자, 새로운 어떤 경쟁 체계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이 부담 요소를 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나머지 기술들도 다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쪽에 슬슬 관심이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AI 생태계가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엔비디아의 저런 횡보는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AI 관련 종목들도 삼성 쪽에 집중이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것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뉴스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경제지표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경제지표 보시면은요, 그 핵심 PPI, 이 생산자 물가지표가 요거는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0.1에서 이건 조금 덜 올라야 되거든요. 밑으로 떨어지거나 많이 안 올라야 되는데, 예상치가 0.2였는데 0.1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핵심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PPI 지표는 그대로 마이너스 0.1에서 0.3으로 발표가 돼버립니다. 자,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0.6에서 0.3으로 떨어졌어요. 소매 판매 떨어졌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월간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은 0.6에서 0.2로 더 나빠졌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소비는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는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갔다. 그지겠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하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물론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핵심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서 금리 인하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야, 소매 판매 그지 같잖아. 그 다음에 여기 물가 조금밖에 안 올랐잖아. 금리 인하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리치몬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 나빠졌네요.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표는 이것도 나빠졌어요. 소비자 신뢰 지표가 이거 뭐 지랄 같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95.5에서 88.7. 주택 판매만 조금 늘어났네요.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소비자가 아니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내구재 주문, 이런 것들. 내구재 주문도 박살이다 그러면은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요거 한번 또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뉴욕 증시 보시면, 엔비디아 빼고 다 올랐다. 강세 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주가지수 급락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반등 마감했는데, 엔비디아와 AMD는 하락세를 뒤집지 못했다.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로 AMD가 등장을 했었는데, AMD까지도 포함시키는 경쟁 상대로 구글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구글의 제미나이 3.0 출시, 그 다음에 텐서 처리 장치의 확장. 그래서 이게 브로드컴, 그 다음에 이건 구글 알파벳 이렇게 되는 건데, 최근에 메타가 구글의 TPU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미나이 보니까 대단한데? 네, 우리도 저 써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자체 칩을 만들어야지 왜 자꾸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 돈만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 대박 터지는 거죠. 우리 이거 썼더니 괜찮은데? 그럼 우리도 니네 거 좀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그래서 메타가 좀 뒤처지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메타는 그간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장치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큰 손이었는데 그런 메타가 구글에 TPU를 도입할 수 있다는 소식은 엔비디아에게는 하방압력. 이거 계속 얘기해줬던 부분이죠. 네. 자꾸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라는 부분도.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물론 매출 규모는 줄진 않겠지만 시장 규모는 조금 그렇습니다. 장중에 7% 넘게 빠지기도 했네요. 장 초반에는 한 6%대였는데 7%도 넘게 빠졌었군요. 이런 대형주가 7%씩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네, 장 막판 낙폭을 2.59까지 줄였지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AI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경계심으로 계속 작용했다. AMD는 야 엔비디아도 못 잡았는데 니네 완전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AMD 역시도 살아남아야 되겠죠.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러다가는 2인자가 아니라 3인자로 밀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구글이 너무 세게 치고 들어온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네요. 엔비디아는 거대 기술 기업 M7,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기업이 되었다. 알파벳은 1% 넘게 올랐고요. 메타는 3.78% 뛰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괜찮네요. 그죠? 메타는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에 실적 부담에 지난주까지 20%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긍정적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메타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좀 상황을 봐야 되겠죠? 컴퓨팅 비용이 저렴해지려면 소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는 거죠. AI 칩 가격이 엔비디아보다 더 싸지게 되면 야 그러면 그것도 우리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런 것들은 AI 분야의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 그래서 칩 시장이라든지 등등등.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목매달 필요가 없었던 삼성전자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서 오히려 더 수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생산자 물가지표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0.3%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모습. 그래서 야 물가 올라간 건 나쁘진 않은데 전망치와 비슷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됐네요. 자, 근데 소매 판매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소비 둔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비 둔화와 무난한 물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다.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80%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한 평화협정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도널드는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매우 훌륭한 협상을 했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로옵니까 누리옵니까 그거 뭐 발사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 있어서 관련 종목군들 살짝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제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냥 미국장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야 이건 개판인데, 왜냐면 시간에서 우리 증시도 다 밀렸었거든요. 다 별로였고 별로 다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뭐 계속 떨어지고 시간에서도 막 더 빠지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시간의 차트에서 보시면은 어제 올라갔던 부분들이 더 빠졌어요. 그 삼성전자가 시간에서 98,700원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마이너스가 빠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그죠? 1.1까지 떨어져가지고 별로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피곤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좀 답답하죠.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상황이 조금씩 그래도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엔비디아 쪽 다시 보시면 엔비디아 2.9%, AMD 4.15% 이렇게 하락했다. 엔비디아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게 알파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애들도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되는 거고, AMD나 이런 애들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AMD 칩을 사용한, 지금은 브로드컴이 더 강력하게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AMD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만 지금 외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도전자가 생길 때마다 이런 몸살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은 약간 투자하기가 좀 이제 애매해지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바람을 타고서 내년에 삼성전자 16만원 간다.
증권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나 이거 살짝 걱정되네요. 지금 이 정도면은 갭이 좀 상당히 벌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 공급 부족 상황이 시장 분석보다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앞으로 실적이 많이 터질 것이다. 뭐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100조 원 넘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주당 가격이 10만 원이지만 예상을 해보면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16만 원 정도 볼 수 있고 SK증권 같은 경우는 17만 원까지 보고 있다. 지금은 하이닉스 이야기가 들어가고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죠. 실제로 외국인들 매수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15만 원을 가게 된다면 증시도 5,000포인트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하이닉스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잘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이지만 삼성전자는 안 떨어지거나 더 많이 오르거나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제가 조금 줄여놨지만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고 흐름을 보고 타이밍이 좋을 때 재매수 또는 AI 관련 종목군들 소부장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춰서도 대응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타이밍 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너무 세게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목표 주가가 거의 한 2배 정도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생기는 전초적인 증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 19만원, 20만원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상투에 근접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0만원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주춤 하면서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세요. 증권사에서 조금 과도한,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의 그런 약 2배 가까운 목표 주가를 내세우게 되면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예상치고, 그죠?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가를 때리게 되면 개인들만 달라붙게 되거든요. 아니 좋다는데 왜 파냐? 이렇게 하면서 매수가 들어가는데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데 왜 파는 걸까?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요즘에 장이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뭐 고배당주 이런 거 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나오잖아요. 미리미리 사셨으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아직 늦지 않았죠?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월 달이 아마 이제 매매하기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국내 정책 모멘텀이 당분간은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당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금리 불확실성과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확대되는 환경에는 배당 안정성이 높은 종목군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방어적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배당주 몇 개 사는 것들은 그래도 잘 버티는 편이고요. 배당이 다고 볼 수 있는 배당 성장주인 자동차 종목군들도 잘 버티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뭐 소부장 또는 뭐 그 외 뭐 조방원 이런 쪽, 특히 방산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그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 나오면 오늘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방산 쪽 조금 진짜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도 지금 최근에 많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좀 있어요. 원전이야 뭐 계속 찬바람 불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끔씩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그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물어보신 분도 있죠. 이쪽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나 전력 기기나 또는 원전 이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뭔가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것은 조금 이제 시기상조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26만 장, 26만 장.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죠. 근데 그거가 수요가 너무 폭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AI 칩이 더 많이 풀린다거나 뭐 더 엄청난 게 생기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천천히 가야 되고요. 해외 시장 쪽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좀 있죠.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해외 쪽 진출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최근에는 전력기기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었죠. 근데 원전은 과연 해외 쪽 수주가 터졌을 때 먹을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 쪽에 대한 관심들은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겠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뭐 그런 정도.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당주 쪽, 이 방어주 쪽 움직임도 좀 나오는데 증시 올라가면 얘네들도 다시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반등하는지 살펴보고 그 흐름을 타고 네, 우리가 전략 포인트를 잡을 때 배당주를 잡을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조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들이 또 반등하게 되면 그쪽도 한 번씩 건드릴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월화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좋게 끝나버리면 내일은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까지 달릴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게 적당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12월 초까지 연결되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조금 지각을 해가지고요. 네, 일찍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또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이따가 장중시장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